수진이가 그렇게 말한 지 5분쯤 지났을까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한 쌍의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사돈들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희가 거기 서 있었어요. 10년 동안 골프 모임에서 만나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온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 사돈으로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우아한 인상, 품격 있는 옷차림.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습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미희도 저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우리는 서로 얼어붙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제발 멈춰주길 바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 최진우입니다. 이쪽은 아내 이미이고요. 수진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희는 제게 미혼이라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없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 네, 김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미희도 저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우리는 서로 얼어붙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제발 멈춰주길 바랐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달 전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너무 기뻤어요.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녀석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싶었거든요. 강남에서 자란 우리 준호가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상견례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제가 직접 예약한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임원 시절 거래처 접대용으로 자주 쓰던 곳이라 주인도 저를 알아볼 정도였죠. 그날따라 유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매고 구두도 2번이나 닦았습니다. 아내 용숙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웃더군요. 당신이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난리야.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아들 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앉아 있었고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 수진이에요. 준호의 소개에 저는 며느리가 될 여자를 훑어봤습니다. 키 169cm 정도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우아한 매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아들한테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수진이를 보며 저는 속으로 만족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른 게 참 괜찮은 여자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한 지 5분쯤 지났을까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한 쌍의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사돈들 사람들을 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희가 거기 서 있었어요. 10년 동안 골프 모임에서 만나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온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 사돈으로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우아한 인상, 품격 있는 옷차림.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습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미희도 저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우리는 서로 얼어붙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제발 멈춰주길 바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 최진우입니다. 이쪽은 아내 이미이고요. 수진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희는 제게 미혼이라고 했었거든요. 남편도 없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 네, 김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악수를 청했어요. 미희의 손이 제 손에 닿았을 때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도 저만큼이나 당황하고 있었던 거죠. 식사가 시작됐지만 저는 한 입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입안에서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의 남편 최진우 씨는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준호 씨가 정말 훌륭한 청년이더군요. 우리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러댔어요. 옆에서 아내 용숙이는 즐겁게 미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댁은 정말 피부가 좋으시네요. 관리 비결이 뭐예요? 아내의 순수한 미소가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배신하고 있었고, 그 배신의 상대가 바로 지금 아내 옆에 앉아 웃고 있었으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희를 향한 분노, 저 자신을 향한 분노, 이 상황을 향한 분노.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아들은, 아내는, 제 인생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몸이 좋지 않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식사를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그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허겁지겁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그 추위도 제 안의 분노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미희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기남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아닌 그곳으로요. 오렌지 오피스텔 2102호. 저와 미희가 10년 동안 만나던 그곳 말입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손에 든 위스키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미희가 들어왔습니다. 상수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닥쳐. 한마디도 하지 마. 저도 놀랄 만큼 큰 소리가 나왔어요. 미희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든 거야. 혼자 산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미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저를 화나게 했어요. 말을 해봐. 변명이라도 해봐. 왜 날 속인 거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해결돼. 당신 남편이 있는 걸 알았으면 난 절대 이런 관계 시작 안 했어. 그건 정말이었어요. 저는 비록 외도를 했지만 나름대로 선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부녀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외도를 하면서 무슨 원칙이냐고요. 하지만 그게 제가 저를 정당화하는 방법이었어요. 미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동정심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상수 씨도 결혼했잖아요. 우린 똑같아요. 뭐, 똑같다고? 네. 우리 둘 다 배우자를 배신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상수 씨도 용숙 씨를 속이고 나랑 만났잖아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적반하장이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미혼이라고 거짓말했어? 그렇지만은 무슨 10년 동안 남편 있는 걸 숨기고 그 남편이랑 매일 밤같이 자면서 나한테는 혼자 산다고 했잖아. 미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우리 애들 결혼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 얘기를 하다니요. 당연히 반대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을 해? 그래서 어떻게 반대할 건데요? 우리가 불륜 관계였다고 말할 거예요?
그럼 상수 씨 가정도 박살 나는 거 알죠? 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저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이 터지면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준호도, 수진이도, 용숙 씨도, 우리 남편도 다 상처받는다고요. 손에 쥔 위스키 잔을 벽에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 비밀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애들 결혼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지내? 비밀로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우리 관계는 끝내고요. 관계를 끝낸다고? 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계속 만날 수도 없잖아요. 사돈 관계가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정리. 10년의 관계를 정리한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미희는 제게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아내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설렘과 열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10년 전 골프 모임에서 처음 미희를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골프웨어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에 한눈에 반했죠. 처음에는 그저 골프 치는 동호회 회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제가 용기 내어 물었을 때 미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남편은 일찍 잃었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이 여자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부녀가 아니니까 제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오피스텔도 미희와의 만남을 위해 제 명의로 산 거예요. 아내 몰래 비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마련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미희와 이곳에서 만났어요.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사랑도 나눴습니다. 미희는 제게 위로였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임원으로서의 무게가 버거울 때 미희와의 시간은 제게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아내 용숙이와는 이미 오래전에 감정이 식었거든요. 3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가 공기 같은 존재가 됐어요. 고마운 사람이지만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사람. 하지만 미희는 달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상수 씨,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미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애들 결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혼을 반대하려면 이유를 대야 하는데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너무 급작스러워서 머리가 안 돌아가. 미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연락할게요. 그리고 상수 씨. 뭔데?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희는 그 말을 남기고 오피스텔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2시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 용숙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상견례 끝나고 연락도 없이. 아, 미안. 회사 후배 만나느라 늦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내한테 거짓말하며 살아온 제게는 이제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아내의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준호 아빠, 오늘 상견례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아, 그게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사돈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사돈 어른들 참 좋은 분들이던데요. 특히 사돈댁 부인이 정말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이던데. 미희를 칭찬하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난 잘 모르겠더라.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사돈 어른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당신도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손에 쥔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식은 땀이 났어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피곤하니까 먼저 자. 난 서재에서 좀 있다가 갈게.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0년 동안 들키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들킬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에 마주 앉은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제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나가시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 미안하다. 아버지, 수진이 어때요? 괜찮죠? 준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는 아들의 눈빛. 그 눈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준호야. 네, 아버지. 그 여자, 수진이 말이다. 아버지 생각엔 우리 준호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있잖아. 수진이가 지방 출신이잖니. 강남에서 자란 너하고는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거야.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아버지, 지금 지역 차별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너는 대기업 다니고 강남에서 자랐잖아. 근데 수진이도 좋은 회사 다녀요. 그리고 지역이 뭐가 중요해요. 전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진정해라. 아버지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제 생각해서요? 아버지는 수진이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셨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그 순간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도 봐야 하고 배경도 봐야 한다고. 집안이요. 수진이네 집안이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 집안 어머니가 누군데. 10년 동안 남편이랑 바람 피운 상간녀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튼 안 돼. 아버지는 이 결혼 반대한다. 아버지, 내 말이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저와 말도 섞지 않았어요. 밥상에서도 고개를 돌리고 출근할 때도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갔습니다. 아내는 중간에서 괴로워했죠.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나도 준호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이 수진이를 제대로 알기나 해요. 저는 며칠 동안 수진이랑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착하고 똑똑하고 우리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요. 당신은 몰라. 뭘 몰라요? 당신이 도대체 뭘 알고 있길래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내의 추궁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준호 방 앞을 지나갔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준호가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나가게 돼서. 하지만 저는 수진이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세상 누가 반대해도 저는 수진이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수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수진이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진이와 함께요. 연락하지 마세요.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사랑하는 아들 준호 올림.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 저 때문이었어요. 여보, 준호가 집 나갔어요. 편지 봤어요?
아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편지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너무 심하게 굴어서 그래요. 당장 준호한테 전화해봐요. 준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미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나야. 수진이 연락돼? 안 돼요. 수진이도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집을 나갔어. 전화기 너머로 미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수 씨가 너무 심하게 반대했나 봐요. 내가 어쩔 수 없었잖아.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애들이 가출했는데. 찾아야지. 당연히.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의 친구들한테 연락해봐도 모른다고만 했어요. 수진이의 친구들 연락처는 알 리가 없었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고 아내는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반대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아내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괴로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미희와 불륜만 안 저질렀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열흘째 되는 날, 아내가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요. 여보, 이것 좀 마셔. 고마워. 아내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결혼 허락해줘요. 당신도 알잖아. 내가 왜 반대하는지. 알아요. 지방 출신이라서 그런다는 거. 근데 여보,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수진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저는 수진이를 여러 번 만났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자기 직업도 있고 독립적이고 우리 준호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도 뭐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집 나가서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다가 정말 아들 잃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여보, 제발 허락해줘요. 저도 처음엔 걱정됐어요. 근데 수진이를 알면 알수록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 출신이 뭐 어때요? 성실하게 자기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수진이의 어머니와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죠. 당신, 혹시 수진이네 집안에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면 사돈 어른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수진이 엄마랑 10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고, 그래서 이 결혼이 불편하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우리 준호 행복하게 해줘요. 그게 부모의 도리잖아요. 당신도 준호 사랑하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내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미안한 일이 있어요? 아내는 제가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당신이 고마워서 그래. 그럼 허락해 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알았어. 준호한테 연락해봐.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여보. 아내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화를 받더군요. 준호야, 엄마야. 응, 아빠가 허락하셨어. 결혼해도 된대. 응, 정말이야. 집에 와.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 전화를 끄는 아내는 행복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준호가 오늘 저녁에 온대요. 수진이랑 같이.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준호는 여윈 얼굴로 제 앞에 섰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럼 결혼해도 돼요? 그래. 수진 씨,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준호 오빠와 잘 살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미희의 딸이라니.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겠죠. 그날 밤, 저는 미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야, 결혼 허락했어.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끝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그래야죠. 10년. 고마웠어. 저도요. 상수 씨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미희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남편 있는 거 숨긴 건 미안하지 않아? 미안해요. 진심으로. 근데 상수 씨,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미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둘 다 배우자를 배신한 사람들이었죠.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의 관계가 그렇게 끝났어요. 허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와 수진이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홀도 예약하고 청첩장도 만들고 아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끔 미희가 생각났어요. 오피스텔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골프장에서의 데이트,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모든 게 추억이 됐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준비는 착착 진행됐고 저는 그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청첩장 돌리고 예복 맞추고 주례 선생님 모시고 그 과정 내내 미희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미희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미희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사돈 자리에 앉아있는 미희를 보면서 저는 버틸 수 있을까? 준호는 날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이와 통화할 때마다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초대장은 이미 다 돌렸고 예식장 예약도 끝났어요. 결혼식은 한 달 후였습니다. 아내는 요즘 유난히 밝았어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는 게 당연했지만 가끔 아내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 하지만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했어요. 여보, 결혼식 날 정장 새로 맞춰야겠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제대로 차려입어야죠. 그래, 당신도 한복 새로 맞춰. 이미 맞췄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 한복 보고 예뻐하더라고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희와의 관계는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깔끔하게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아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웨딩홀에 갔어요.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으니 맞은편에 미희가 보였습니다. 사돈 자리에 앉아있는 미희.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입장하고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준호도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적어도 이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의 훈화 말씀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미희가 나갔어요. 마이크를 잡은 미희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준호 씨,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부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순결한 결혼 생활을 말하다니. 10년 동안 남편을 배신하고 저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미희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위선. 그녀는 위선자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다음은 아내 용숙이 차례였습니다. 아내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준호야, 수진아, 너희들의 결혼을 축하한다. 아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준호, 수진아, 바람 피지 말고 잘 살아. 그 순간 뜨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미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평온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피로연도 잘 마쳤고요.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과정 내내 미희와 가까이 서야 했어요. 사돈 관계니까요. 사진 찍을 때 옆에 서 있는 미희. 그게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몰디브로 일주일 동안 간다고 했어요. 떠나기 전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반대하셔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아버지가 장모가 될 사람과 10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 후 제게 말했어요. 여보, 사돈 어른들이랑 식사 자리 만들었어요. 뭐, 식사 자리? 네, 사돈들이랑 사이 좋으면 준호도 행복할 거잖아요. 이제 가족인데 친하게 지내야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미희를 다시 만나기가 싫었거든요. 결혼식 날 한 번으로도 충분히 괴로웠는데. 여보, 왜? 사돈 어른들이랑 왕래 안 할 거야? 그게 좀 어색해서. 에이, 뭘. 이제 가족이잖아요. 사돈들이랑 친하면 준호도 수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당신도 꼭 나와야 해요. 아내의 말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여보,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기남역 근처 일식집이요. 거기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남역 근처. 그곳은 제가 미희와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오피스텔도 거기 있고요. 왜 하필 기남역이야? 사돈댁도 일식 좋아하신대요. 거기 분위기도 좋고 교통도 편하잖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미희와 그녀의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 어른,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결혼식 이후 처음이네요.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계속 식당 직원들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혹시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하고요. 이 식당은 제가 미희와 자주 오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직원이 다가오더니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세요. 요즘 왜 안 오시나 했어요. 오늘도 드시던 거 드릴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직원은 제 옆에 앉은 아내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제 옆에 앉던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미희였으니까요.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지만 저는 한 입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식사 내내 저와 미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남역 근처로 이사 갈까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기 분위기도 좋고 교통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당신 명의로 기남역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있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미희도 숨을 멈췄어요. 오피스텔? 네. 오렌지 오피스텔 2102호요. 몇 년 전에 투자한다고 사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알았지? 거기는 임대 놓은 거라. 임대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빈집이던데요. 미희의 남편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랑 같이 오피스텔 구경 가실래요? 어차피 가까운데. 아니, 괜찮습니다. 미희의 남편이 거절하려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가기 싫으시면 이거라도 보실래요?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미희의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미희와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오피스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근처 공원에서 데이트하는 모습, 몇 장이 아니었어요. 수십 장이었습니다. 미희의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미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미희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사돈 어른. 우리 남편과 사돈댁 부인이 10년 동안 불륜 관계였습니다. 10년이라고요? 네. 골프 모임에서 만나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오피스텔은 둘이 만나려고 우리 남편이 산 거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입 닥치세요. 당신 변명 듣기 싫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8년 전부터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8년 전. 그럼 불륜 시작한 지 2년 만에 들킨 거였어요. 8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당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다가요. 그때부터 쭉 지켜봤죠. 사설 탐정도 고용했고요. 아내가 8년 동안 탐정을 고용해서 저를 감시했다니. 8년 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네. 언젠가 이용할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증거도 차곡차곡 모았어요. 사진, 동영상, 오피스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8년치 분량이에요. 아내는 8년 동안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저와 함께 살았고,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식을 치렀고, 이 식사 자리까지 만든 거죠. 완벽한 복수를 위해 미희의 남편이 미희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이게 사실이요? 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희의 남편이 미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10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든 거야? 미희가 뺨을 감싸며 울더니 물잔을 들어 제 얼굴에 뿌렸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내가 미희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제라도 안사돈의 실체를 알게 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와 미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남은 인생 지옥으로 살아봐요. 두 분.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여보, 잠깐만. 하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어요. 뒤에서 미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희의 남편이 고함치는 소리도 들렸고요.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는 이미 모든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흔적들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어요. 결혼 사진도, 아내의 옷도, 아내가 쓰던 물건들도 모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이혼 소송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명함과 함께요. 김상수 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짧은 메모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결혼 생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끝나버린 30년이 담겨 있었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계속 우시기만 해요. 수진이네도 난리가 났다는데. 준호야, 수진이 부모님이 이혼한대요. 대체 무슨 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장모가 될 사람과 10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아들한테 해요? 나중에 얘기하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상수 씨, 이용숙 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 3억 원입니다. 3억이요? 네. 10년 동안의 불륜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합니다. 사진, 동영상, 오피스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우실 겁니다. 며칠 후 미희의 남편도 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억. 제가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헬스칸 얼굴로요. 아버지, 다 들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수진이 엄마랑 10년 동안. 준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 게 그 이유였어요. 수진이가 지방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수진이 엄마랑 불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잘못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인데. 준호야, 제발.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상대가 아버지였다니.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난대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상수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골프 모임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김 선배님, 더 이상 모임 참석은 어렵습니다. 미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상수 씨, 우리 남편이 이혼하겠답니다. 수진이도 저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아내를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김상수 씨, 조정안 검토하셨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 합쳐서 3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렌지 오피스텔 2100이요 말입니다. 이용숙 씨가 김상수 씨께서 몰래 은닉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숙 씨는 이 오피스텔도 재산 분할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실제로 몰래 산 것이었으니까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용숙 씨는 그 오피스텔을 매각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조정은 아내의 요구대로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2달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혼했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른대요. 친정 엄마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저를 보면 아버지가 떠오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대요. 준호야,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무 잘못 없는 저희가 이혼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준호와 수진이가 이혼했습니다. 제 불륜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두 사람의 결혼이 깨진 겁니다. 저는 이제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60평대 아파트에서 10평짜리 원룸으로요. 재산도 거의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어디 한번 남은 인생 지옥으로 살아봐요. 맞아요. 이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복수는 단순히 이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남은 인생을 외롭고 비참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제가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세요. 10년의 불륜이 저에게 남긴 건 60년 인생의 파멸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상간녀가 앉아있던 그날, 저는 이미 끝난 거였어요. 아니, 미희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제 인생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부터요. 8년 동안 아내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제 옆에서 살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면서 복수를 계획하면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예요.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보내고 사돈 식사 자리까지 만들어서 모든 게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아내는 똑똑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30년 동안 저는 아내를 우습게 봤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저보다 훨씬 강했고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대단했습니다. 8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부디 멈추세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멈추세요. 배우자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 아내처럼요.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쳐서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랑한다, 아들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저의 지옥은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 저는 혼자서 이 죄값을 치르며 살아갈 겁니다. 매일 후회하며, 매일 괴로워하며,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제 전철을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잘못했고, 이제 그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됐습니다.